완전히 참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후쿠시마산을 수입하지 않게 되면 방사능이 위험한 후쿠시마산 해산물을 먹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를 속였습니다. 대한민국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출을 안 해도 750만 한국 관광객이 와서 먹어준다. 일본의 외무상이었던 지금은 방위상이 된 고노다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일본은 일본인들도 안 먹는다던 후쿠시마산 쌀과 수산물을 관광객들에게 팔고 있었습니다. 후쿠시마산 쌀의 70%가 편의점 주먹밥과 도시락, 호텔 식당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후쿠시마산 식재료들은 일본을 방문하는 연 3천만 명의 해외 관광객들의 입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일본에 가서 후쿠시마산 음식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본 여행을 안 가고 후쿠시마산을 사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후쿠시마산을 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가정용 쌀을 살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후쿠시마산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쌀보다 오염된 세계는 없다의 저자인 아즈마 히로카츠는 검사망으로부터 빠져나간 피풍미가 교묘한 방법으로 일본 식탁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후쿠시마현 업자의 입을 빌려 니가타산, 도치키산 등 다른 현의 이름으로 표시된 쌀 포대가 몰려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봉투는 전부 JA 검사를 마쳤다는 범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다른 지역의 쌀 포대에 후쿠시마산 쌀을 섞어서 몰래 팔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후쿠시마산으로 표시된 수산물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고기를 잡은 배가 같은 해역이라도 후쿠시마가 아닌 다른 항구로 들어오면 원산지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후쿠시마산 고기가 제값을 못 받고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후쿠시마산을 다른 지역산으로 둔갑시켜서 팔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불매운동이 일어나면서 최근에 원산지를 확인하고 있으나 과거 한국 소비자들은 잘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후쿠시마산 식품이 한국에 꾸준히 수입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일, 채소음료와 양조간장, 소스류뿐만 아니라 사탕과 커피, 라면과 사케 등도 후쿠시마산이었습니다. 2017년에 일본의 한 항공사가 은밀하게 행한 사실이 보도되어 충격을 준 바 있었습니다. 6년 동안 이용객들에게 후쿠시마산 캐러멀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식품 무카이야마 제작소가 만든 생캐러멀 공장은 규제를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어 생산과 판매가 금지된 바 있었습니다. 당시 공장은 제재 속에서도 백화점에 출점해서 전량 회수팩이 처리되었습니다. 이 항공사는 이 캐러멀을 국내선은 사용하지 않고 외국 관광객들이 주요 이용하는 국제선에서만 사용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2018년 방사능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농산물은 18%에서 방사능 오염이 검출됐고 수산물은 7%, 야생육은 약 45%나 검출됐습니다. 일부 버섯이나 채소에서는 일본 기준치의 수백 배를 초과하는 수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고 전인 1999년 도쿄 지역 토양의 세슘 농도는 지금의 서울보다 낮은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무려 80배나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10km 떨어진 숲의 흙을 조사해보니 킬로그램당 최고 10만 베크럴의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지금도 그 땅에서 매년 35만 톤의 쌀을 생산하고 있고 인근 바다에서 1,500톤의 물고기를 호황을 누려왔기 때문입니다. 일본을 여행하는 한국인들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750만 명의 한국인이 일본 여행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지난 7월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이후 일본 여행 불매운동으로 이제 일본 소도시에서 한국인들을 보기란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본 지방 소도시에서 한국인을 보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를 직감한 지방 소도시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고령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일본. 세계 제1의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 일본은 지방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한국 관광객들마저 줄어들자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소도시에 남아있던 젊은이들마저 새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일본 주요 언론사들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한국인 관광객이 전년 동월에 비해 48% 감소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일제히 보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전체 통계이며 지방 소도시로 가면 70에서 80% 이상의 감소폭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현지인들의 주장입니다. 이대로라면 9월, 10월 지방 소도시에 대한 관광객 급감의 실질적 통계는 9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블룸버그는 20일 일본의 농촌 인구가 2030년에는 17%나 감소할 것으로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수백 개에 달하는 소도시들이 인구 감소로 점점 생활이 불가능해져 버려질 전망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유령 도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도시와 농촌의 인구 대비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전체 인구의 92%가 도시에 산다는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전 국토가 사막으로 되어 있어 도시에서만 살 수밖에 없는 사우디의 84%보다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일본의 거품 경제가 90년대 초에 빠지고 잃어버린 20년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일본은 불황을 겪으면서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옮겨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베 정부의 대도시 위주의 정책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서 아무래도 정치적 효과가 크기 때문이겠죠.
세 번째는 잦은 재난, 재해, 그리고 방사능의 위험으로 그나마 안전한 도시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현지형인데요. 한국인들의 일본 여행 불매로 인해 지방 소도시의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쉽게 떠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관광 호황을 맞았던 것 때문에 이곳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하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이제 팔 수도 없는 상황으로 발이 묶인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지난 20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유재순 JP 대표가 일본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지방에서는 335 사람들이 모이면 아베를 욕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나마 지방 소도시 사람들이 유일하게 한일 관계에 대해 걸고 있는 기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못하고 도리어 일본이 역풍을 맞는 상황이 되자 일본의 아베 내각은 아주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인데요. 거기에 더해 안보를 핑계로 경제 제재를 가한 일본은 우리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이기에 안보 정보 공유는 불가능하다고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해버린 우리 정부의 결정에 일본은 가장 크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연한 척하며 각종 언론들을 통해 군사 전문가나 전 방위상 등의 인물들의 견해를 내보내며 일본에게는 피해가 없고 우리나라가 더 큰 손해를 볼 것이라는 식의 거짓 선동을 해왔던 아베 내각인데요. 11월 22일 지소미아 종료일을 앞둔 현재 그 거짓이 완전히 들통나버린 상황에 처한 일본입니다. 일본의 교도통신과 주니치 신문은 일본이 북한의 저고도 신형 미사일을 전혀 탐지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일본 정부가 북한이 5월 이후부터 발사를 반복해온 신형 단거리 미사일들의 궤도를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밝혔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미사일의 낮은 고도와 불규칙한 궤도의 영향으로 그것을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해 북한이 일본의 기존의 미사일 방어망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기술 개발의 진전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미사일을 전혀 탐지하지 못했던 일본과는 달리 한국군은 북한 미사일 탐지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북한 미사일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다면 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착탄에 대비한 대피 경고나 피해 확산을 막는 선제 대응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일본의 안전 보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졌다며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위기감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이 5월에서 9월 사이 총 열흘 동안 발사한 비행체는 이전의 것들과 모양과 성능이 달랐고 대부분이 정상보다 낮은 고도인 60km 이하로 비행하여 해상 자위대의 이지스함이나 일본에 배치된 항공 자위대의 레이더로는 탐지할 수 없는 사례가 나왔다면서 발사 지점과 궤도에 대한 측정은 거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군은 포착이 쉽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위성과 한국군에 의하면 이 기간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KN-23 혹은 미국의 전술 지대지 미사일과 비슷한 신형 미사일이었거나 다연장 로켓포 등이었는데 이 중 러시아제 고성능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KN-23은 일본에도 닿을 수 있으며 변칙적인 궤도로 날아와 이번에 포착하지 못한 사례 중에 포함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맞아 일본 정부는 향후 기술 개발을 한층 더 진행한다며 이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있고 북한의 저고도 미사일을 커버하기 위해 복수의 이지스함을 운용하는 것과 레이더 기능의 강화를 서두르는 등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발사한 저고도 미사일 등의 새로운 무기 실험은 분명 한국에도 심각한 위협이고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미사일의 궤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공포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11월 20일